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제역사 TV도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이고, 어,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한국사를 강의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정통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는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남겨드리면 제가 PDF 파일을 그대로 이제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필요한 내용을 필기하시면서 넘기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는 너무 길지 않은 20분 내외 강의로 수차례 강의를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이 한국사 공부라는 것 자체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시작했던 무료 한국사 강의의 바통을 좀 이어받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사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구석기 시대는 현재로서는 지금의 약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시기상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곤 있지만 요즘엔 이제 어, 웬만한 시험, 즉 웬만한 시험을 다루는 한국사 시험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를 딱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바로 뗀석기 시대.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구석기는 뗀석기 시대다. 왜냐하면 구석기를 대표하는 석기 문화를 뗀석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면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포인트만 알아도 구석기 시대의 50%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뗀석기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도구는 밑에 있는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주먹도끼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뗀석기와 간석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순배찌르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건데, 그러니까 간석기라는 건 말 그대로 갈아서 만든 석기인데, 이게 이제 뗀석기에서, 간석기, 즉,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가장 과도기적인 석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토기가 아니고 석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리 보면 이렇게 구석기 시대는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적지를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륙 지방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유 자체를 뭐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굴 유적이 조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굴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에 많이 있게 되고 내륙 지역에 산이 조금 많이 분포해 있다 보니 구석기 시대 유적은 동굴 유적을 기반 삼아서 일반적으로 내륙 지방에 많이 모여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내륙 지방의 산과 연결된 강 혹은 동굴에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이는 흥수아이가 등장했던 여기 보이는 청원 두루봉 동굴이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완전한 형태의 구석기 시대 인골이 등장해져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고요. 이 장례의 흔적까지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었구나. 장례 문화가 조금은 존재했구나라는 걸 확인 가능했던 대표적인 구석기 문화재 유적지가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된 유적도 있습니다. 바로 종성 동관진 유적이 구석기 시대에
유적 중에 한반도에서는 가장 최초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공주 석장리. 왜냐면 전기, 중기, 후기 모든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조금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곳은 연천 정곡리 유적입니다. 이 연천 정곡리 유적 같은 경우는 아실리안 주먹토끼가 아시아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구석기 이제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모비우스 학설을 깨트리는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 쪽에서 발견된 아실리안 주먹토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유적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들은 요 대표적인 유적지들만 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유적지 하나하나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은 요즘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나 이제 7급 공무원에서 많이 물어봤지만 그 시험 자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각 유적지의 특징만으로 유적지의 이름을 맞추라던가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대별, 석기시대의 시대별 특징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유적지 하나하나의 특징을 절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참고만 하셔도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의 특징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주거 형태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바위 그늘이나 동굴, 강가에서 많이 막집을 짓고 살거나 동굴에서 살았던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모습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며 평등사회였다. 즉, 시족 단위의 연장자가 그 무리의 일종의 그 리더 역할을 할 뿐이죠. 어떤 계급이 존재했던 사회는 아니고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무리를 이끄는 리더 정도격만 있었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게 구석기 시대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먹도끼와 함께 글개, 밀개의 조리도구나 집게, 팔매돌 같은 사냥도구가 존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특징만 아셔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의 구석기 시대는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줄의 특징 문장만 읽어도 시대상이 파악될 수가 있는데, 일단 작고 빠른 짐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구가 작은 도구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갈아서 사용하게 된 석기는 우리가 돌낫이나 돌보습 같은 농경 도구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이는 작고 빠른 짐승이 등장, 그리고 농경의 시작이라는 포인트가 여기 보이는 간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의 등장을 촉발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경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쌀이 나왔던 시대는 전혀 아니고요. 잡곡 종류, 조나 피, 스스 같은 잡곡 종류가 좀 많이 등장했고,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는데, 자, 목축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다면 구석기 시대처럼 이동하면서 사는 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목축지와 있고 농경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집을 짓고 이 목축지와 농경지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점도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정착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막 지었던 막집과는 다르게 우물 파서 만든 집이라는 포인트로 움집이라는 개념도 정착 생활에서 조금 더 정착에 용이한 집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곡식이 나타났으면 이 곡식을 먹거나 저장할 때 땅에 뿌려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농경 시작으로 인한 곡식의 등장으로 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없기 때문에 토기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토기의 등장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류가 정착하고 식량 생산자가 되는 이 시점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역시 신석기 혁명이라는 포인트로 부릅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의 시작과 문화의 발달의 시작점으로 보는 셈인데, 이렇게 이제 신석기 시대가 나타나고 나서 원시적인 종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 여기 옆에 보이는 밑에 바로 보이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입니다. 애니미즘은 자연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나무, 이제 시골에 가면 뭐 500년 된 느티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중심으로 제사 지내는 마을도 아주 곳곳에 극히 남아있긴 한데, 이런 모습들, 큰 자연물에 정령이 섬겨져,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그리고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샤머니즘의 샤먼은 무속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인 샤먼은 무속인을 뜻하고, 즉 무속인 신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무속인들의 그 모습이 남아있죠. 그런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는 음지병태가 대표적인데, 가운데에 화덕이 있었다라는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자체는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 외에는 구석기와 큰 다른 거 없습니다. 혈연 중심의 평등한 시족사회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역시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밑에 있는 유적지는 유적지 이름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특징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해안가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점은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가 완벽한 해안가 지형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물이 차들어서 그렇지 조금 더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보다는 해안가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정도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유적지는 봉산 지탑리,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뭐 아는 척하고 싶으면 제주환경 고산리가 좀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이 유적지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탄화된 좁쌀의 발견, 그 다음에 토기의 발견 등 때문에 대체적으로 곡식의 흔적과 토기의 흔적,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에 사는 한경 고산리 유적은 동물 섬유를 함유한 특별한 토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토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 한경 고산리의 토기가 기원전 8000년경, 즉 신석기 시대의 시작점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토기가 등장한다 정도의 특징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암사동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했을 텐데, 뭐 이제 해마다 뭐 선사문화제 같은 것도 열리고, 가족끼리 한번 가면 좋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고, 토기가 이제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 토기 특징을 한번 봐주시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걸 왜 빗살무늬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빗살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는 형태의 빗살무늬가 있다 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신석기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토기고요. 이것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나왔던 토기가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자, 이른 자가 붙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넘어가면 그냥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즉,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민무늬 토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보다 좀 이르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른 민무늬 토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구들이 좀 등장을 해요. 갈판과 갈돌,
곡식을 이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탄화된 좁쌀도 등장하지만 도토리나 도토리 껍질에 탄화된 흔적과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토리와 같은 것들을 여기다 놓고 밀면서 껍질을 벗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칠해거리는 지금의 액세서리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이 가락바퀴는 이제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실을 뽑는 도구입니다. 동물의 섬유를 이용한 실을 뽑는 그런 도구였고, 뼈를 이용한 뼈바늘도 있었다.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지상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조개 껍데기 가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도 이제 현장 수업하다 보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성인 사람의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 형태의 조개 껍데기 가면이에요.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이 실제로 사람 얼굴에 썼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두 가지 형태가 좀 존재하는데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습니다. 이게 눈구멍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목걸이 형태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뚫려 있는 이유가 입일 텐데 여기가 뚫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개 껍데기 가면이 만약에 실제로 사람의 얼굴에 쓰는 가면이었다라고 하면 성인들이 쓰기에는 많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린아이들의 놀이도구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여기 눈구멍 부분에 줄을 끼워서 사람의 목걸이 형태로 했다면, 다른 칠해거리들과 함께 액세서리용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 칠해거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요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딱 이런 걸 설명하면 뭔가 좀 약간 한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포인트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밑에는 여러 형태의 그 토기도 있습니다.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문 토기 등이 있었던 형태도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다. 자, 신석기 시대의 큰 특징은 정확히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많은 도구들의 등장과 함께, 자, 정리하자면 간석기,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 항목이 되고요. 움집의 등장과 함께 토기의 등장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이 다섯 가지 특징이 구석기 시대와 구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앞선 시대에 선사 시대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와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하고 신석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와 약간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머릿속에 좀 잘 들어와요. 이 정도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이 영상만 조금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어,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심으로 주요 문제도 조금 한두 문제씩 제가 영상에 띄워놓고 제가 가르쳤던 포인트가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갖게 될 겁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중심이 되는 현재 한국사 시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구급공무원 시험 자체도, 어, 2028년부터죠. 이제 한 2, 3년 뒤에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 1, 2년까지는 구급공무원 자체는 한국사 자체 시험을 치르긴 하겠으나 2, 3년 뒤에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임용,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등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사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봐도 좋을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체가 막 너무 난이도가 어렵거나 너무 난이도가 쉬운 그런 문제들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뭐 내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주요한 한국사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석기와 신석기까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이제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를 비롯한 영상도 앞으로 많이 이제 업로드가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캡처를 하시면서 공책에 작은 필기 형태로 중요 부분만 이제 필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한국사 교재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리는 것까지 해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와 관련된 내용은 댓글에 주요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국사 이 제역사 TV 자체가 한국사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적합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채널로도 많이 운영이 될 생각입니다. 많은 올바른 한국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